저번 시간에 공부한 자비의 초기값과 허 초기값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중치의 분포, 특히 표준 편차를 잘 잡아서 은익층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분포가 중앙에 너무 쏠리거나 양 사이드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목표였어요. 오늘 공부할 배치 노멀레이션은 초기값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아파인층과 활성화층 사이에 데이터의 분포를 컨트롤해주는 층을 끼워 넣어요. 아파인층이 있고 활성화층이 있으면 그 사이에 배치 노멀레이션이라는 층을 끼워 넣어요. 이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서는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재설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가장 효율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n개가 주어져 있고 각 데이터의 피처의 개수가 이제 d개라고 이제 해보죠.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 그 xi는 d차원 벡터가 될 거예요. 이걸 이제 배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렬로 이제 묶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x1은 d차원 벡터, 그리고 x2도 d차원 벡터, 그리고 xn도 d차원 벡터일 거예요. 그러면 이 x는 쉐입이 n by d 이제 행렬이 이제 될 거예요. 요 행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그 통계 시간에 그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바꿔주는 그런 정교화 작업을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요 데이터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평균을 이제 0으로 만들어 주려면 평균을 구해서 이제 빼주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빼줘요. 평균은 뮤는 이렇게 xi 데이터를 갖다가 다 더하고 그리고 개수로 나눠줘요. 다시 말해서 이제 평균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뮤라는 거는 지금 xi가 이제 벡터니까 이 뮤도 역시 이제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뭘 한 거냐면, 첫 번째 원소는 이 행렬의 첫 번째 피처들의 이제 그 평균을 한 거고, 두 번째 원소는 이 두 번째 피처들의 이제 평균을 한 거고, 맨 마지막 원소는 맨 마지막 피처들의 이제 평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균 벡터 뮤는 각 원소들이 각 피처들의 이제 평균을 이제 모아놓게 된 거죠. 이 평균을 이 주어진 데이터에다 이제 빼줘요. 그러면 이제 XC, 이제 C는 이제 센터들의 이제 그 첫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이 X는 이제 행렬이고 뮤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빼기 벡터인데, 이게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 지금 이 수업은 이제 딥러닝 수업이니까 이 파이썬의 이제 브로딩 캐스팅으로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 x에 각 행에다가 이 뮤라는 벡터를 이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뭘 한 거냐? xc는 이 x에다 이제 뭘 한 거냐면, 이 첫 번째 피처의 평균을 첫 번째 피처들에다가 이제 다 일일이 빼주는 거고, 두 번째 피처들의 이제 평균을 두 번째 피처에다 이제 다 빼주는 거고, 맨 마지막 피처들의 평균을 맨 마지막 피처들에다가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XC라는 행렬은 결국에는 각 피처들의 이제 평균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1로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고, 그 전에 분산을 구해줘야 되겠죠. 분산은 이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그것들을 다시 평균을 이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xi에다가 평균 벡터를 빼줘요. 그러면 이거 역시 이제 그 벡터가 될 텐데, 벡터에다 이제 제곱을 했다라는 거는 각 원소들에다 이제 제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평균을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시그마 제곱은 여전히 이제 그 벡터가 될 거예요. 벡터 빼기 벡터니까. 그래서 요거는 결국 여기다 뭘 한 거냐면, 첫 번째 원소는
요 첫 번째 피처들의 이제 분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피처들의 분산, 맨 마지막 원소는 맨 마지막 피처들의 이제 그 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제곱은 이제 분산 벡터인데, 결국에는 각 피처들의 이제 분산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곱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죠. 벡터에다가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는 각 원소들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그마는 결국에 이제 벡터인데,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피처의 이제 표준 편차,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피처들의 표준 편차, 맨 마지막 원소는 맨 마지막 피처들의 표준 편차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XC,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원점인 그 행렬에다가 이 표준 편차 벡터로 이제 나눠져요. 역시 이제 XC가 이제 행렬이고 이제 시그마는 벡터니까 이제 나눠졌다는 얘기는 역시 그 브로딩캐스팅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 벡터의 역수, 그러니까 각 원소들을 다 역수를 취한 다음에 XC 행렬의 각 행에다가 이제 다 곱해 주는 거죠. 여기서 곱한다는 건 이제 물론 그 아다마르 프로덕트예요. 그러면 XN, N은 이제 노멀라이즈드, 그러니까 정규화된 그 행렬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XN은 결국에는 이 X에다 이제 뭘 한 거냐? 첫 번째 피처들의 평균을 구해서 첫 번째 피처들에다가 일일이 다 빼준 다음에 또 첫 번째 피처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첫 번째 피처들에다가 다 일일이 다 나눠줘요.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통계 시간에 한 거죠.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이제 1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이 작업을 이제 두 번째 피처에 대해서도 하고, 뭐 세 번째 피처에 대해서도 하고, 맨 마지막 피처에 대해서도 각 피처에 대해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XN이라는 행렬이 얻어지는데, 이거는 각 피처들이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될 거예요. 근데 이 XN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이 0, 표준 편차 1은 절대 이제 학습을 하기에 좋은 분포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재설정을 해줄 건데, 이 XN에다가 이 감마라는 벡터를 곱해줘요. 물론 이제 역시 브로딩캐스팅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XN이라는 행렬,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된 행렬의 각 행에다가 이제 감마라는 벡터를 이제 곱해주고, 또 각 행에다가 베타라는 벡터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뭘 한 거냐면 그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때 그 각 데이터들에다가 양수 A를 곱해주면 평균은 A배가 되고 표준 편차도 역시 A배가 되죠. 그리고 B라는 숫자를 더해주면 평균에다가는 기존 평균에다가 B를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반면에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감마라는 거를 이제 그 각 노멀라이즈 한 거에다 이제 각 행에다 이제 곱해주면 결국에 이제 뭘 한 거냐면, 이 첫 번째 피처에다가는 이 감마라는 벡터의 첫 번째 원소인 감마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감마 1을 곱해주면 기존의 그 평균이 0이었잖아요. 그러면 감마 1을 곱하면 평균은 감마 1을 곱하는 거니까 평균은 여전히 0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기존의 게 표준 편차가 1이었으니까 감마 1을 곱하면 표준 편차가 감마 1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라는 벡터를 이제 곱해주면 첫 번째 피처의 그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냐? 평균은 그대로 0인데 표준 편차는 1에서 감마 1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피처는 평균이 그대로 0이고 표준 편차가 감마 2로 이제 바뀌겠죠? 뭐 나머지 피처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라는 벡터를 각 행에다 더해주면 이 첫 번째 피처들에다가는 이 베타라는 벡터에 이제 그 첫 번째 원소 베타 1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평균은 기존 평균이 0이었으니까 그 베타 1을 더해주면 그 평균이 베타 1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처들의 이제 그 표준 편차도 역시 더하기니까 이제 변함이 없는데 평균은 기존 평균이 0이었으니까 평균이 베타 2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 행에다가 그 감마를 곱하고 베타라는 벡터를 더해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냐? 표준 편차를 그 감마라는 그 벡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각 피처들이 표준 편차가 이 감마라는 벡터의 원소들로 다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 각 피처들의 평균이 전부 이 베타라는 그 벡터의 원소들로 각각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준 편차 감마와 그 평균 베타를 사람이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로부터 머신이 그 가장 효율적인 베타와 감마를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피처가 전부 이제 3개고 데이터가 이제 5개인데 이걸 이제 배치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렬로 이제 묶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배치 정규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각 피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통계 시간에 계속 했던 그 평균을 0, 표준 편차 1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감마와 이제 베타를 통해서 이 표준 편차와 그 평균을 이제 재설정을 이제 해 주는 거죠. 손으로 써 볼게요. 데이터 X는 원래는 이 3차원 벡터 5개가 들어오는데 배치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5x3 행렬로 묶죠.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서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요 각 피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통계 시간에 여러 번 했던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평균 0, 표준 편차 1이라는 게 절대 이 머신이 학습하기에 좋은 분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학습하기에 좋은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이상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이 다 끝났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결정을 해주는 요 베타와 감마가 이제 그 학습이 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감마가 이렇게, 그리고 베타는 이렇게 학습이 됐다고 이제 해보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요 평균 벡터 이제 뮤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의대로 요 5개의 그 벡터를 이제 평균을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랑 같냐면은 이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피처의 이제 평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은 15인데 이제 5로 나눠준 3. 두 번째 피처는 여기 첫 번째 피처에 이제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세 번째 피처의 평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이제 10인데 그거를 5로 나눠준 2가 이제 세 번째 원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XC, 그 센터드 앳 제로, 그러니까 평균을 이제 빼줘서 그 평균이 이제 원점이 되도록 하는 거죠. XC는 데이터에서 방금 전에 구한 평균 벡터를 이제 빼줘라. 그런데 X는 5x3 행렬이고 뮤는 이제 3차원 벡터니까 사실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쓰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딥러닝 시간에는 요거를 이제 그 파이썬에 이제 브로딩 캐스팅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요 3, 마이너스 3,2를 이제 각 행에다가 이제 빼주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뭐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피처에다가는 첫 번째 피처의 평균인 3을 이제 빼주고 두 번째 피처에다가는 두 번째 피처의 평균인 마이너스 3을 빼주고 세 번째 피처들에다가는 이제 세 번째 피처의 평균인 2를 빼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XC는 뭘 한 거냐면 이 피처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이제 그 평균만큼 그 빼서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원점에 오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분산 벡터 시그마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뭐 요 정의대로 구해도 되긴 하는데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3차원 벡터인데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피처의 분산,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피처의 분산, 세 번째 피처는 세 번째 피처의 이제 그 분산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은 맨 먼저 하는 게 이제 평균을 빼주잖아요. 근데 평균 빼주는 거는 이미 했죠. 여기서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남은 작업은 뭐냐면은 제곱을 한 다음에 또 평균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벡터는 이것들을 이제 다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해주는 거죠. 또 두 번째 피처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해주고 세 번째 피처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이제 해줘요. 그러면 2,5분의 6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2,5분의 6이라는 게 요 첫 번째 피처의 분산, 두 번째 피처의 분산, 세 번째 피처의 분산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xn,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된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을 뺀 거, 그건 이미 구했죠. xc, 센터 대체로, 그거를 갖다가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xc는 여기서 이미 구했고, 요 시그마는 가까이다 루트를 씌워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행에다 이제 나눠줘라.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서 그럼 이제 루트 2잖아요. 첫 번째 원소가 루트 2를 첫 번째 피처에다가 이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루트 씌운 거를 또 두 번째 피처에다 이제 나눠주면 또 5분의 6에다 또 루트 씌운 거를 세 번째 피처에다 나눠주면 뒤집어져서 이거는 이제 플러스 이제 2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 한 거냐? 주어진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각 피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여러 번 했던 이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이제 1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요거죠. 근데 이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0과 1인데 이게 학습에 절대 이제 유리한 게 아니고 이상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그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학습이 이제 끝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결정해 주는 요 베타와 감마가 이제 각각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걸로 다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재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감마배를 해주면 이제 표준 편차가 보정이 되고 그리고 베타를 더해주면 이제 평균이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럼 감마배를 해주면 이제 그 각 행에다가 그 감마, 그러니까 루트 2, 2 루트 2, 루트 30을 이제 곱해주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첫 번째 피처에다가 이제 그 감마 이제 첫 번째 원소인 루트 2를 이제 곱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피처에다가는 감마의 두 번째 원소인 2 루트 2를 곱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피처에다가는 감마의 이제 세 번째 원소인 루트 3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루트 30 곱해주면 루트 6 소거되고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마이너스 5 0 플러스고 이제 2배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마를 이제 각 행에다 이제 곱해준 거고 이제 베타를 이제 더해주면 베타는 2,4,5예요. 각 행에다 이제 2,4,5를 더해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피처에다가는 다 2를 더해주고 두 번째 피처에다가는 4를 더해주고 세 번째 피처에다가는 5를 더해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작업이 뭐냐면은 배치 노멀라이션 층에 이런 데이터에 이제 배치 묶음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첫 번째 피처를 노멀라이즈를 해요. 다시 말해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평균을 2, 표준 편차를 루트 2로 재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처도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즈를 한 이후에 평균을 4, 표준 편차를 2루트 2로 재설정을 해주고 세 번째 피처도 노멀라이즈를 한 이후에 평균을 5, 표준 편차를 루트 30으로 재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치 노멀라이션 층에 입력된 이 데이터의 배치 묶음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이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코드 볼게요. 배치 노멀라이션도 이게 층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스 다 파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고 포워드 순전파하고 백워드 역전파하는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제 필요한 입력 인수를 보면 이 감마하고 베타가 있죠. 근데 그 앞에서 이 감마하고 베타는 사람이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감마와 베타를 이제 설정을 해주느냐? 이게 머신이 역시 이제 가중치도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데 초기 값은 사람이 설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감마하고 베타도 그 이상적인 감마 베타가 아니라 그 초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이제 사람이 설정을 해 주면 이 데이터로부터 그 학습을 하면서 이 감마와 베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실함수를 이제 뭐 감마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뭐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감마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손실함수를 이제 베타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베타를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충분히 많이 하고 나면 이상적인 감마와 베타가 결정이 되고 그건 곧 그 아주 효율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멘텀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내분을 하는 작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분의 비율을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건 이제 좀 밑에 이따가 이제 볼게요. 그리고 러닝 민과 러닝 베어리언스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랑 테스트 할 때랑 이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서 이거 순전파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학습 데이터가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각 피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그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그 테스트 데이터의 각 피처로부터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로 테스트 데이터를 노멀라이즈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뭘로 노멀라이즈를 하느냐? 이 학습을 하는 동안에 이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요 러닝 민과 러닝 베어리언스라는 걸 구해요. 이거는 대략 그 러닝 민은 그 전체 훈련용 데이터의 평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값이고 이 러닝 베어리언스도 전체 이제 훈련용 데이터의 분산과 거의 비슷한 값이에요. 이걸 이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서 요 러닝 민과 러닝 베어리언스를 이용을 해서 그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포워드 이제 순전파죠. X는 이제 입력 데이터고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 있어요. 트레인 플렉이 이제 true로 이제 켜놓을 수도 있고 이제 꺼놓을 수도 있는데 훈련할 때는 트레인 플렉을 true로 켜놓고 테스트할 때는 트레인 플렉을 false로 꺼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순전파 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훈련할 때는 입력된 데이터의 각 피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훈련할 때 구한 러닝 민과 러닝 베어리언스를 이용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옵션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X의 넘버 오브 디멘션, X는 지금 입력 데이터잖아요. X의 넘버 오브 디멘션, 그러니까 차원이 이제 2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제 행렬이 아니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다 이제 행렬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다 플래튼 하면 이제 그 벡터가 되고, 그거를 이제 배치 묶음으로 묶으면 이제 행렬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제 합성고급 신경망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합성고급 신경망에서 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를 플래튼 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칼라 사진이다 이러면 보통 이제 4차원 텐서를 염두에 두거든요. 그래서 N은 이제 그 배치 개수고 C는 채널, 그러니까 칼라 사진이라면 이제 RGB 해서 이제 3채널이 될 거고 H하고 W는 하이트 위드스, 그래서 그 세로 해상도, 가로 해상도가 돼요. 이런 그 4차원 텐서가 이제 입력이 되는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그 플래튼을 하죠. 근데 이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이제 그 합성고급 신경망에서 이제 플래튼을 안 해서 이런 4차원 텐서가 이제 그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 이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쉐입을 하기를 N은 지금 배치 개수인데 이건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러면 이거는 그 유일하게 결정되는 값이죠. 다시 말해서 요 채널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위드스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리쉐입을 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앞에 N은 이제 그 똑같으니까 그 요만큼에 해당하는 걸 이제 플래튼 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 이제
그 C 곱하기 H 곱하기 이제 W일 테니까. 그러면 4차원 텐서를 만들어 보죠. 일단 벡터를 만들고 리쉐입을 해서 4차원 텐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렬이 이제 2장 있으면 이제 3차원 텐서예요. 그 3차원 텐서가 이렇게 2개가 또 옆으로 나란히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4차원 텐서가 되는데, 이걸 이제 그 리쉐입 하기를 2by 하면은 이게 그 원소의 개수가 그 2의 4승이니까 이제 16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렬로 만들려면 뭐 여기는 이제 결정되죠. 그냥 8, 2 곱하기 8에서 이제 16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2by 8 행렬로 이제 리쉐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면 0, 1, 2, 3, 0, 1, 2, 3, 4, 5, 6, 7, 4, 5, 6, 7, 8, 9, 10, 11, 8, 9, 10, 11, 12, 13, 14, 15, 12, 13, 15.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한 거예요? 이 플래튼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이제 플래튼해서 이렇게 되고, 요만큼을 플래튼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플래튼 하라는 얘기고, 뭐 이거를 이제 8을 안 쓰고 마이너스 1 하면은 이게 원소의 개수가 이제 16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썸띵 하면은 이제 8이 유일하게 결정이 돼서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알아서 파이썬이 이제 8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뭐 CNN 같은 경우에는 그 4차원 텐서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이제 플래튼을 해서 그 각 데이터를 플래튼을 해서 이제 행렬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언더바 포워드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그 이 배치 노멀 층에서 이제 그 순전파를 구현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x를 입력을 해서 이제 배치 노멀 층에서 이제 순전파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습할 때랑 테스트할 때랑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이 요 트레인 플렉 이 옵션이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를 이제 다시 리쉐입 해줘라. 그 인풋 사이즈로, 그러니까 원래 들어온 뭐 4차원 텐서였으면은 다시 이제 4차원 텐서로 이제 되돌리고, 행렬이었으면 이제 뭐 행렬로 다시 이제 되돌리는 거죠. 뭐 이거 자체가 이미 행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리턴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가 있는데, 이제 스타는 이제 그 괄호를 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프린트 1, 2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다가 스타를 붙여주면 이렇게 그 가로가 떼져요. 그래서 그 인풋 사이즈가 뭐 예를 들면 4차원 텐서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가로하고 이제 그 n, c, h, w, 가로 닫고인데, 요 스타를 붙여주면 요 가로가 이제 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언더바 포워드. 이게 진짜 이제 배치 노멀션 층에서 이제 그 순전파를 이제 구현하는 이제 코드예요. if running min이 none이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디폴트 값이 이렇게 none으로 놨죠. running min과 running variance를 이제 none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none이었을 경우에는 running min을 numpy zeros d, 그러니까 그 d 차원 그 제로 벡터로 두란 얘기죠. running variance도 마찬가지로 d 차원 이제 제로 벡터로 두란 얘기예요. if train flag, 그러니까 이게 true일 경우는 이제 그 훈련할 때잖아요. 이제 훈련할 때는 뮤를 x민, 그러니까 민은 에버리지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평균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인풋 데이터 x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평균을 해서 뮤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평균 벡터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입력되는 게 이제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축을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시스 이제 제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x 제로니까 이 열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고, 또 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또 열에 대해서 평균을 이제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뭘 하는 거냐면 요걸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 x에서 이제 뮤를 빼라. 그러니까 평균 벡터를 이제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xc를 구해라.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요거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리언스, 이제 분산을 이제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구한 xc, 이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평균을 하면 이제 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xc에 그 스타가 2개 있으면 이제 승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2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제곱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이제 그 XC 행렬 곱하기를 자기 자신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원소들에다가 다 제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행렬 곱하기로서 제곱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원소들에다 이게 다 제곱을 해준 다음에 역시 이제 민 평균을 구하는데 지금 행렬이니까 축을 명시를 해줬어요. 엑시스 제로 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각각을 다 제곱을 해주고 이 열에 대해서 평균을 해줘라.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냐면 정확하게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STD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러니까 요 앞에서 구한 이 분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10의 -7승이 이제 더해져 있는데 그거는 요 바로 밑에 이제 그 나누기 때문에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이제 에러가 나니까 이제 에러 방지용으로 이제 굉장히 작은 숫자를 여기다 이제 더해 줬어요. 그래서 요 XC에다가 요 표준 편차 구한 거 STD를 나눠 주는 게 바로 요거죠. XN 노멀라이즈 한 거죠. 그러면 이 XN의 이제 각 열들은 평균이 0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코드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러닝 민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 이제 러닝 민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처음에 이 넌이라고 돼 있을 경우는 전부 이제 그 제로 벡터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러닝 민은 요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제로 벡터가 돼요. 그리고 뮤는 이제 방금 전에 구한 이 그 평균 벡터가 되는 거죠. 요거죠. 요거죠. 그래서 셀프다 모멘텀 곱하고 또 1 셀프다 모멘텀을 곱해서 더하라. 이거는 이제 내분하라는 얘기죠. 그 앞에서 이 RMS 프로브나 이제 아담에서 봤던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닝 민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원점이고 이제 뮤는 지금 방금 전에 구한 평균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벡터를 이제 구해 가지고 이거를 내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분의 비율을 결정을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초기화할 때 설정한 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주면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됐다고 쳐보죠. 그 다음 이제 또 그 배치 노멀 층으로 또 그 데이터의 배치 묶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새로운 배치 묶음에 대해서 이 각 열의 평균을 구해서 이제 뮤라는 벡터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 뮤라는 벡터가 그 다음에 여기 지켰다. 이러면 역시 이제 이제 아까 전에 구한 그 요 내분한 거랑 또 다시 내분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또 배치 노멀 층에 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또 뮤를 또 구해야 되겠죠. 뮤를 구해 가지고 또 내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초기값 그 제로 벡터로 잡은 건 영향이 미미하고 결국에는 이 평균 벡터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추세 그게 요 러닝 민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그대로 이제 민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엔 그 추세는 요 그 배치 노멀 층에 입력된 배치 묶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평균 벡터 이제 뮤의 이제 추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랑 비슷할 거냐면은 전체 훈련용 데이터의 그 각 피처들의 이제 평균이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러닝 베리언스도 똑같은 논법이에요. 그 러닝 그 베리언스를 처음에 이제 빵빵빵빵으로 뒀으면 이제 배치 노멀 층에 그 입력된 데이터의 그 각 피처들의 이제 분산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분산 벡터와 또 내분을 하고 또 새로 입력된 그 데이터들의 배치 묶음에 또 분산 벡터를 구한 다음에 또 내분을 하고 등등등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초기 값은 이제 나중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그 입력된 데이터들의 이제 그 분산 벡터들의 어떤 추세가 결국에는 이 러닝 베리언스를 결정을 할 거예요. 분산이 막 이제 돌아다니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전체 훈련용 데이터의 각 피처들의 이제 분산과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if train flag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이제 노멀라이즈를 할 때 그 입력된 데이터들 가지고 이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요 러닝 민과 러닝 베리언스는 구하기는 했는데 이 노멀라이즈를 할 때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언제 사용을 하느냐? 요 else
그러니까 이제 트레인 플래그이 폴스일 때, 그러니까 테스트 할 때죠. 그때는 X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X로부터 이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훈련할 때고, 테스트할 때는 이제 훈련할 때 구한 이 러닝 민을 이제 빼줘서 XC를 구하고, 이거 또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줄 때, 또 입력된 그 데이터의 이제 피처들로부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훈련할 때 구한 이 러닝 베리언스의 이제 루트 씌워서 이제 표준 편차 벡터 구해서 나눠줘서,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훈련할 때랑 테스트할 때랑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균이 0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1일 거고, 뭐 요거는 그 딱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재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감마를 각행에 곱해주고 베타를 각행에 더해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요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타와 감마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초기 값이어서 뭐 그 초기 값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층 신경망 이제 구현할 때 보면 이제 그 감마를 이제 111로 두고 베타는 0000으로 둬요. 그러니까 111을 곱하고 0000을 더하라는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 감마와 베타를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학습이 이제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그 평균과 분산을 결정해주는 베타와 감마가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검산을 이제 해볼게요. 앞에서 손으로 계산한 걸 이제 검산을 해볼게요. 이제 감마와 베타는 뭐 학습이 뭐 예를 들어 뭐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제 이 상태에 뭐 감마 베타를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봅시다. 감마 그리고 베타는 2, 4, 5예요. 네, 초기화 하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면 인스턴스 이름은 echo라고 지을게요. 감마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결정한 거.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x는 1 마스 1, 2 마스 1, 3 마스 4, 4, 2, 5 마스 5,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요 인스턴스에다 이제 요 포워드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인스턴스 이름 닷 메서드 이름 하고 데이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거랑 이제 만나 보면 이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게 여기 뭐 5 같은데 왜 0이지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0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1, 이거는 2,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왜 3인데 2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게 2.9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3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로 생각을 하고, 요거는 7.9니까 8로 생각을 하고, 이건 6으로 생각을 하고, 4, 2,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0,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0, 0,
5 여기 1.4인데 여기 10의 그 1승이니까 이거는 15로 이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한 거랑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반 중간고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뭐 똑같은 패턴이고 이제 숫자만 바뀌어 있어요. 그 배치 노멀션 층에 이런 그 데이터의 배치 묶음이 들어오고 그 확대와 이동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배치 노멀션을 적용한 결과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입력된 데이터 배치 묶음은 이렇게 그 5 by 3 행렬로 써져요. 그리고 뭐 학습이 이제 다 끝나서 이렇게 그 스케일링 하고 쉬프트를 찾았다고 해보죠.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번에는 코드 보면서 이제 하죠. 요걸 하는 거죠. 뮤를 구하는 거예요. x민,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데 엑시스 제로 각 열에 대해서 평균을 이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 벡터 뮤는 첫 번째 피처 다 더하면 이제 0이죠. 그리고 두 번째 피처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이제 10이니까 5로 나누면 2. 세 번째 피처 다 더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6 하면 15. 5로 나누면 3. 그래서 이제 평균 벡터를 구했고, 그 다음에 xc는 x 빼기 뮤. 데이터를 평균으로 빼줘서 이제 평균을 이제 역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피처에다 이제 0을 빼주고 그대로죠. 두 번째 피처들에다가 이제 2를 빼줘요. 세 번째 피처에다가 3을 빼주고, 그 다음에 요 베리언스는 요 각각에다 이제 다 제곱을 해주고, 엑시스 제로를 이제 그 민, 그러니까 그 열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하라. 그러면 분산 벡터가 이제 나올 거예요. 분산 벡터는 각각 이제 제곱을 한 거죠.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5로 나눠주고,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5로 나눠주고,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5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 xn, 노멀라이즈한 이 xn을 구해야 되겠죠. xn은 평균 뺀 거를 그 표준 편차 여기다 이제 각각 다 루트 씌운 걸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xc가 이거였죠. 이제 그 첫 번째 피처에다가 이게 그 루트 2로 나눠주죠. 그러면 그리고 또 루트 씌운 거를 이제 두 번째 피처에다 이제 나눠주죠. 그리고 루트 씌우면 이제 루트 5분의 4 이렇게 나눠주죠. 그럼 뒤집어져서 4분의 루트 5 이제 2배니까 이제 3배.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주고 시프트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단 감마를 이제 곱해주면 감마가 이제 루트 2, 2 루트 2, 4 루트 5였어요. 그러면 이제 루트 2를 이제 첫 번째 피처에다가 곱해주고,
그리고 2루트 2를 이제 두 번째 피처에다 곱해주고, 그리고 4루트 5를 세 번째 피처에다 이제 곱해줘요. 그러면 4, 4 소거되고, 이제 루트 5에 보니까 5,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2배니까 되고, 플러스고 이제 3배니까 15,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스케일링 감마를 이제 곱해준 거고, 이제 시프트, 베타를 이제 더해주면, 베타가 2, 4, 10이네요. 2, 4, 10을 더해주면 여기다 첫 번째 피처에다 이제 2를 더해주고, 두 번째 피처에다가 4를 더해주고, 세 번째 피처에다가 10을 더해줘요. 이 문제도 코드로 검산을 해볼게요. 스케일링 감마는 루트 2 2루트 2 4루트 5 그리고 시프트 베타는 2, 4, 10이에요.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죠. 요거는 인스턴스 이름을 요르다라고 드릴게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 x는 요거죠. -2, 0, 4, 1, 2, 0, 2, 2, 3, 1, 2, 4, 6, 인스턴스 이름, 메서드 이름 해서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비교를 해보죠. 여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니까 뭐 이건 이제 0으로 봐야 될 거고, 1, 2, 이건 이제 2.99니까 이제 그 3이죠. 그리고 이건 3.99니까 4, 1, 2, 3, 4예요. 1, 2, 3, 4. 10에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거 이제 0으로 봐야 될 거고, 이거는 2, 4, 5.99니까 6으로 봐야죠. 7.99니까 8로 보고, 그러면 2, 4, 6, 8, 그리고 1.49니까 이제 1.5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 그 10에 1승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5로 이해를 해야 되고, 5,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0, 2.49니까 이제 2.5에다가 이제 10의 1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25.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로 이제 검산을 이제 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배치 노멀라이션의 이제 순전파 내용이었어요. 다음은 배치 노멀라이션 층의 역전파 볼게요. 역전파의 목적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옵티마이저한테 넘기면, 옵티마이저는 그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파라미터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서 구해야 할 그레디언트는 총 3개예요. 요 스케일링, 감마에 대한 그레디언트, 쉬프트, 베타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이제 밑에 층으로 이제 흘려 보내야 할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또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밑에 층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받아가지고 또 역전파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역전파를 구하려면 이제 그 순전파도 역시 이제 계산 그래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한 그 배치 노멀레이션 층의 이제 순전파를 이제 계산 그래프로 이제 이해를 할 건데, 이 곳곳에서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한 그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는 썸이고, 썸 노드의 역전파는 리피트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사실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 2 곳곳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1학기 때 그 본 거 복습을 해볼게요. 리피트 노드라는 거는 이렇게 벡터가 들어오면 그 행렬의 각 행에 이 벡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리피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썸노드는 이렇게 그 행렬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각 피처들의 이제 합을 구해서 이제 벡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피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리피트 노드와 이제 썸 노드는 이제 그 역전파를 구해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를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미분이 흘러 들어오면 이제 그 쉐입은 항상 그 미분하려는 변수하고 쉐입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출력되는 데이터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해서 이제 이런 행렬이 들어올 텐데, 이거를 이제 그 리피트 노드에서 이제 역전파로 이제 비트로 이제 미분을 흘려보내면, 이 미분은 역시 그 리피트 노드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하고 또 쉐입이 동일해서 요 얘에서 이제 그 벡터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행렬을 벡터로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각 피처들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첫 번째 피처 더하고, 두 번째 피처 더하고, 세 번째 피처 더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썸 노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는 썸이에요. 그리고 썸 노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올 때 그 쉐입이 미분하려면 변수하고 쉐입이 동일해야 하니까 출력되는 데이터하고 쉐입이 동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얘에서 이제 벡터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제 썸 노드에 이제 역전파를 하게 되면 이제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은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의 쉐입과 동일해요. 그래서 요 얘에서 이제 행렬이 될 텐데, 벡터를 행렬로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제 흘러 들어온 벡터를 그 행렬의 각 행에 그대로 카피를 해서 집어넣는 거. 이게 정확하게 그 리피트 노드죠. 그래서 이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는 썸이고 썸 노드의 역전파는 리피트예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수학적인 증명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1학기에서 그 앞반층의 이제 역전파를 이제 공부하고 나면 요거를 이제 생각보다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행렬을 이제 잘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 배치 노멀션 층의 이제 순전파를 볼게요. 그 데이터 이제 배치 묶음 이제 x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거는 그 평균 벡터 이제 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x가 들어오게 되면 이 민 노드를 이제 통과를 시켜서 요 그 평균 벡터 뮤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다 이제 평균 벡터 뮤를 빼서 이 xc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x에다가 이 평균 벡터 이제 뮤를 빼주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 암묵적으로 그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피트 노드죠. 왜냐면 x는 지금 행렬이고 뮤는 이제 벡터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제 코드에서 그냥 그 x 빼기 뮤 하면 이제 파이썬이 알아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으로 각 행에다 이제 뮤를 이제 그 빼주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이제 쓰면 이 뮤를 먼저 이제 리피트 노드를 통과를 시켜서 행렬의 각 행에다가 이 평균 벡터 뮤를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 행렬 x에다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c를 이제 얻어냈어요. 이렇게 xc를 이제 얻어내면 이 xc 가지고 그 분산을 구해야죠. 이렇게 분산을 구하려면 그 스퀘어 노드를 통과시켜요. 요거는 이제 행렬에다가 이제 행렬 곱하기로 이제 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랑 행렬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랑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각 원소에다가 이제 다 제곱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민 노드를 통과시켜요. 요 민 노드죠. 그러니까 각 그 피처들을 갖다가 이제 그 다 평균을 하면 이렇게 그 분산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벡터를 얻어내려면 루트 노드를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분산 벡터의 각 그 원소들에다가 다 일일이 다 이제 루트를 이제 씌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표준 편차 벡터를 이제 역수 노드를 이제 통과를 시켜요. 역수 노드를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이 벡터의 각 원소들을 이제 다 역수를 이제 취하겠다는 얘기,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려면 지금 xc는 평균을 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 편차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역수를 이제 그 곱해 주는 거죠. 요거는
아다마르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곱하기 순서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암묵적으로 숨어 있는 게 있죠. XC는 행렬이고 요 그 시그마분의 1, 그러니까 표준 편차 벡터의 각 원소를 이제 역수를 취한 요거 이제 벡터니까 여기다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각 행에다가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그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리피트 노드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시그마분의 1이라는 벡터를 그 행렬에 각 행에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하고 XC하고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전파를 할 때는 이제 요 그 리피트 노드를 이게 그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 리피트 노드에 이제 역전파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해서 이제 노멀라이즈한 데이터 이제 XN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케일링 벡터 이제 감마를 이제 곱해주죠. 역시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인데 여기도 암묵적으로 숨어져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XN은 행렬이고 감마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다는 얘기는 각 행에다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암묵적으로 숨어 있는 게 이 감마를 갖다가 이제 리피트 노드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의 각 행에다가 감마를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그래서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제 XN이랑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덧셈 노드를 이제 통과를 이제 시켜요. 여기서는 그 시프트 요 베타 하고 이제 이 덧셈 노드를 통과시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암묵적으로 숨어 있는 게 그 리피트 노드죠. 요 베타라는 벡터를 행렬의 각 행에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이 행렬이랑 요 행렬이랑 이제 그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배치 노멀레이션 층의 이제 순전파의 이제 값을 이제 그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배치 노멀레이션 층의 이제 그 순전파 앞에서 공부한 거를 이제 계산 그래프를 따라서 이제 재구성을 이제 해낸 거예요. 역전파를 이제 보죠. D 아웃, 그 D는 이제 디퍼렌셜일 거고 아웃은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에요. 이 뒤에 뭐 어떤 층이 쭉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올 거예요. 덧셈 노드는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죠. 덧셈 노드는 그냥 통과를 시키는데 그냥 통과를 시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베타의 쉐입하고 여기 있는 미분의 쉐입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 미분의 쉐입은 미분하려는 변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베타의 쉐입하고 이제 동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D 아웃의 쉐입은 지금 XN이 행렬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 흘러 들어온 미분도 이제 행렬이에요. 그래서 덧셈 노드를 이제 그냥 통과를 시키면 베타는 벡터고 D 아웃은 행렬이면 사실 쉐입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제 숨어 있는 요 노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베타를 갖다가 이 감마 XN에다 더할 때 사실은 각 행에다가 다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상에서는 그냥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한 거라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일일이 따져볼 때는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사실은 리피트 노드를 통과시켜서 행렬에 각 행에다 베타를 그대로 카피를 한다 해서 이제 행렬을 만든 다음에 감마 XN에 더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D 아웃이 덧셈 노드를 이제 그냥 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통과를 하냐면 리피트 노드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피트 노드를 통과를 하면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는 그 썸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흘러 들어온 미분의 그 각 피처들, 그러니까 각 열들을 갖다가 이제 그 다 더한 거. 그게 사실은 손실함수를 이제 베타로 미분한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D 아웃이 여기 이제 덧셈 노드 이제 그냥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노드는 이제 엇갈려서 곱하죠. 그러니까 D 아웃에다가 그 XN을 엇갈려서 곱하. 여기 곱하기는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니까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해서 밑으로 흘려 보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감마는 벡터잖아요. 근데 D 아웃 행렬이고 XN도 행렬이면 행렬과 행렬 아다마르 프로덕트 하면은 이거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쉐입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는 그 리피트 노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 아웃이 곱하기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해 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이 XN과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데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리피트 노드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피트 노드의 이제 역전파는 썸이니까 사실은 이 XN과 D 아웃을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이게 그 각 열들을 갖다가 다 합치는 거죠. 그게 그
그 D 감마분의 이제 DL,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감마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은 흘러들어온 뭐 미분, 그러니까 D 아웃에다가 요 반대편에 있는 감마를 역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D 아웃은 행렬이고 감마는 벡터니까 이제 각 행에다가 이제 그 감마를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해요. 곱셈 노드를 통과를 해가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요 XC, 요거죠. XC를 이제 여기다 이제 곱해줘야 되죠. XC를 이제 주는 거예요.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흘러들어온 미분은 이제 D 아웃하고 감마하고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DXN,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그 DXN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XN으로 이제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DXN에다가 흘러들어온 DXN에다가 반대편에 있는 XC를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역수 노드를 이제 그 통과를 해가죠. 그 다음에 뭐 루트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하고 뭐 민 노드, 스퀘어 노드 뭐 이런 거 통과해 가는데 이건 사실 수학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죠. 역전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연쇄 법칙이에요. 이것들의 이제 그 연쇄 법칙을 써서 이게 역전파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역수 노드에 t가 들어오게 되면 t분의 1로 나가게 되겠죠.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 요게 들어와요. 그 흘러들어온 미분 dxn과 이제 곱하기 노드니까 이제 xc랑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 건데, 여기도 사실은 그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행렬을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그 각 열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을 한 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 시그마 1이랑 같이 이제 쉐입이 동일한 이제 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xn과 C를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데, 이제 정확히는 그게 이제 리피트 노드를 이제 다시 지나가게 돼서 각 열에 대해서 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역전파라는 거는 이제 연쇄 법칙이죠. 이게 역수를 취하는 거. 요걸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겉미분하고 곱하기 속미분. 그러니까 그 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승으로 바뀌어요. 요만큼이 뭐냐면 요게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이에요. 흘러들어온 미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t가 뭐냐면 t가 요거죠.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시그마 그 표준 편차 벡터잖아요. 그래서 흘러들어오는 게 이제 그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t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서 요 그 역수 노드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밑으로 흘려 보내면 두 개를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 한 거, 이제 정확히는 여기 각 열을 이제 합을 한 거예요. 이게 다이어그램 이제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디테일을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이제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곱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벡터고, 왜냐면 행렬을 해서 이제 각 열을 갖다가 이제 합을 했으니까 이것도 벡터고, 이제 이것도 벡터인데, 이걸 결국에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트 노드를 이제 지나가게 돼요. 루트 노드로 이제 t가 들어오게 되면 루트 t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흘러 들어온 미분은 지금 요만큼을 요만큼이랑 같은 게 이제 그 d 시그마잖아요. 이게 지금 시그마가 나가는 거니까 이제 사실 요 반대 방향은 그 손실함수를 이제 시그마로 미분한 d 시그마니까 이제 d 시그마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흘러 들어온 미분은 d 시그마가 이제 흘러 들어올 거고, t로 이제 미분을 하면 겉미분하고 곱하기 이제 속미분,
t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2분의 1승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바뀌니까 루트 t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흘러들어온 미분이에요. d 시그마고 곱하기 t가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지금 그 루트로 들어가는 게 지금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그 분산 벡터잖아요. 그래서 t는 분산 벡터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t에다가 시그마 제곱을 집어넣으면 루트 없어져서 2 시그마 분의 1 해서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요 민노드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민노드에서 이제 하는 거는 그 각 열들을 갖다가 이제 평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열들을 평균을 한다는 얘기는 각 열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 배치 개수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을 이제 곱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각 열들을 더하는 게 그게 정확하게 이제 썸노드잖아요. 그래서 민노드는 이 썸노드를 거친 다음에 이 배치 개수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을 이제 곱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n분의 1을 곱해 주는 거는 이게 미분은 이제 리니어하니까 그냥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흘러 들어온 미분,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제곱이 나가니까 이제 d 시그마 제곱이 요게 이제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d 시그마 제곱인데 요 d 시그마 제곱에다가 이제 n분의 1을 곱해주고 지금 여기는 d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 미는 그 썸노드를 거치고 n분의 1을 거쳐가니까 역전파는 리피트 노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이제 요 쉐입이 시그마 제곱이 이제 분산 벡터니까 이게 벡터잖아요. 근데 xc 제곱은 행렬이죠. 그러니까 지금 쉐입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민노드의 역전파를 이제 거치면서 이 d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흘러들어온 미분을 행렬의 각 행에다가 그대로 이제 그 카피를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퀘어 노드. 스퀘어 노드로 이제 t가 들어오면 이제 t 제곱이 나갈 거예요. 흘러 들어온 미분은 이제 요거죠. d 시그마 제곱 n분의 1. 지금 d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 리피트 노드를 통과시켜서 그 행렬의 각 행에 그대로 카피를 해놓은 그 행렬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하면 미분하고 그리고 속미분하면 이제 2t죠. 요 앞에 있는 게 요 흘러 들어온 미분이에요. 앞에 있는 게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고 그리고 요 t가 뭐냐면은 요거죠. 흘러 들어온 거 xc 이게 xc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 이제 xc를 집어넣으면 이 x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퀘어 노드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요게 나와요. 정확하게 이제 요거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해요. f s 마이너스 t가 있다고 해보죠. 이거를 s로 편미분을 하면 겉미분하고 속미분하면 이거 s로 편미분하면 이제 t는 상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냥 1이죠. 1을 곱해주는 거죠. 곱 하나 많아요. 근데 이제 t로 편미분을 하면 겉미분하고 이제 속미분을 하면 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미분이 이제 두 개가 일단 그 흘러 들어오는데 두 개가 흘러 들어오면 일단 이제 합쳐요. 합치고 나서 이 마이너스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하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노드가 사실 이제 x 빼기 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쪽이 이제 뮤예요. 그래서 이 두 흘러 들어온 두 미분을 이제 합친 게 이제 dxc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물줄기가 이제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해서 그 합친 게 이제 dxc인데 x는 요 s 자리가 그 플러스 파트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데 이 뮤는 이제 빼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이제 마이너스 t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제 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사실은 뭐가 그 암묵적으로 숨어 있냐면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게 아니라 이제 뮤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해야 되죠. 벡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각 열들을 이제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민노드를 이제 그 거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민노드라는 건 사실은 그 썸노드와 n분의 1을 곱하는 거다. 그 미분은 리니어하니까 n분의 1은 그대로 이렇게 곱하고, 썸노드의 역전파는 이제 리피트 노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각 열들을 다 합친 다음에 이걸 다시 그 각 행에다가 똑같이 이제 카피를 이제 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미분이랑 요 미분이랑 이제 그 지금 물줄기가 합류하잖아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밑에 층으로 이제 흘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층에서 이제 또 그걸 받아서 또 역전파를 해서 이제 미분을 구하겠죠. 그리고 요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서는 베타에 관한 미분과 요 감마에 관한 미분, 요게 있어야지 이 배치 노멀레이션 층의 이제 그 파라메타인 감마와 베타를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할 거예요.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요 3번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던 이제 순전파 문제고, 요 4번 문제는 이제 3번 문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전파에 관한 거예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요런 이제 그 5by 이제 3 행렬일 때 이제 그 배치 노멀레이션 층에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스케일링 감마하고 시프트 베타가 있는데, 이제 그 각각으로 이제 미분한 손실함수를 미분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 구하라고 했어요. 흘러 들어온 미분 d 아웃이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D 베타는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게 이 D 베타는 뭐였냐면 이게 덧셈 노드를 통과를 하는 거라서 그냥 통과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은 그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 D 아웃이 이 리피트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그 각 열에 대해서 이제 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 베타는 이제 각 열에 대해서 이제 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을 다 썸을 하면 1, 다 이제 썸을 하면 마이너스 1, 다 이제 썸을 하면 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D 감마를 구해야 되죠. D 감마는 이제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흘러 들어온 미분 D 아웃하고 요 그 X N하고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요 그 리피트 노드가 이제 그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는 다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 거를 이제 각 열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 아웃하고 XN하고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D 아웃은 이제 요거고, XN은 우리가 한참 위에서 이제 구한 게 있었죠. 그래서 요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이 D 아웃을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을 이렇게 각각 곱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각각 곱하고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4를 이제 각각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하면 방금과 같은 식으로 나오고, 그 4는 이제 그 소거가 돼서 분모가 소거돼서 더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흘러 들어갈 때는 이제 리피트 노드 이제 역전파 각 열을
이제 그 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 감마는 이걸 이제 다 합치면 이제 0, 다 합치면 0, 다 합치면은 6 루트 5. 이렇게 그레디언트 D 베타와 D 감마를 구해봤어요. 다음에는 이 배치 노멀션층의 역전파를 구현하는 코드를 이제 볼게요. 요 백워드 이제 메서드예요.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고 그걸 이제 D 아웃이라고 놨어요. 그리고 순전파 때처럼 이렇게 그 행렬뿐만이 아니라 이제 4차원 텐서인 경우도 이제 그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이제 D 아웃 그러니까 흘러 들어온 미분의 넘버 오브 디멘션이 이제 2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제 행렬이 이제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상황에서는 그 각 데이터들을 이제 플래튼을 시키고 이제 배치 묶음을 하기 때문에 이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제 항상 행렬이에요. 근데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4차원 텐서를 이제 염두에 둔다고 했죠. 플래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4차원 텐서가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제 쉐입이 이 배치 사이즈 바이 요 채널 바이 그 세로 해상도 바이 그 가로 해상도가 될 거예요. 이걸 이제 리쉐입하기를 요 배치 사이즈는 이제 그대로니까 요 마이너스 1은 채널 곱하기 하이드 곱하기 위드스, 다시 말해서 요만큼을 이제 그 플래튼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 플래튼을 이제 한 D 아웃에 대해서 요 언더바 백워드를 이제 적용을 해요. 요 언더바 백워드가 이제 진짜 요 배치 노멀리선층의 역전파를 이제 구현해주는 이제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전파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원래 형태로 이제 리쉐입을 해서 리턴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언더바 백워드 메서드 요걸 봅시다. 이게 진짜 그 배치 노멀리선층의 이제 역전파에 해당이 돼요. D 아웃 이제 밖에서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죠. D 베타 요거는 이제 손실함수를 이제 베타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예요. 요거죠.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 덧셈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썸하고 엑시스 제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그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행렬인데 요거 베타는 벡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더하려고 하면 이제 파이썬 코드 상에서 그냥 더하면 알아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으로 이제 각 행에 이제 더해 주는데, 수학적으로는 이제 엄밀하게는 이 베타가 사실은 이 덧셈 노드를 통과하기 전에 이제 리피트 노드를 통과를 해서 각 행에 베타를 그대로 이제 다 카피를 해서 이제 행렬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요 감마 xn이랑 이제 더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 역전파를 따질 때는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명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 리피트 노드의 이제 역전파는 썸이어서 이렇게 그 이제 썸 그리고 이제 각 열을 이제 다 더해 주라는 얘기죠. D 감마, D 감마는 그 감마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요거죠. 이렇게 그 밖에 흘러 들어온 미분, 그 D 아웃이 덧셈 노드를 이제 그냥 통과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곱셈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해요. 아다마르 프로덕트죠. 곱셈 노드를 통과하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랑 이제 그 곱해야 될 거예요.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해요. 그래서 요 xn하고 d 아웃하고 곱하기, 이게 스타를 하면 이제 행렬 곱하기가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이걸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보면은 넘파이 썸하고 이제 엑시스 제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곱셈 노드를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곱셈 노드를 통과를 하면은 이 반대편에 오는 이거 xn이랑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리피트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요 넘파이 썸 엑시스 제로 각 열을 다 더해 주라는 얘기죠. dxn dxn은 요거죠. d 아웃하고 요 감마, 이제 곱셈 노드를 통과하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 이제 감마랑 역시 그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를 해주면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dxc 요거죠. dxc 여기 곱셈 노드를 통과를 하니까 그 흘러들어온 미분 에다가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이 요건데 요거를 이제 dxn이라고 이제 놨죠. 요거예요. dxn. 그러니까 요거랑 dxn이랑 이제 똑같은 거죠. dxn 그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그 이제 곱셈 노드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요 시그마 분의 1.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제 표준 편차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셀프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게 이제 표준 편차 벡터예요. 요걸 이제 나눠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DXN은 그 행렬이고,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거는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벡터로 나눠주라는 얘기는 각 행에 다 벡터로 나눠주라는 얘기.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만 써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파이썬이 알아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각 행에다가 이 표준 편차 벡터를 이제 나눠줘요. 근데 우리가 또 역전파를 일일이 따지려면 이 숨어 있는 요 리피트 노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그 표준 편차, 이제 시그마로 이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이거는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DXN, 요거 DXN하고 XC하고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리고 시그마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제 시그마니까 이제 그 셀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면 이제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으로 이제 나눠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넘파이 썸하고 엑시스 제로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면, 그러니까 행렬하고 행렬을 하고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면은 행렬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표준 편차 벡터분의 1은 이제 벡터니까, 사실은 지금 쉐입이 안 맞는데, 사실은 이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이미 요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고 그 각 열들을 이제 다 더한 거예요. 그게 또 밑으로 이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는 요 넘파이 썸하고 이제 엑시스 제로 해서 이게 사실 행렬이 아니라 각 열들을 이제 다 더해준 거예요.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 이런 걸 일일이 다 쓰면 이게 칸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만 썼어요. 그래서 요만큼은 이 숨어 있는 이 리피트 노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D 베리언스, 이제 베리언스가 이제 분산이니까 그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이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요거는 요 시그마 제곱짜리 요게 될 거예요. 그래서 D 시그마가 이제 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곱했어요. 그러니까 0.5를 곱했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분의 1, 그 셀프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줬어요. DXC하고 이제 플러스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DXC,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른쪽 걸 더해서 이제 그 새롭게 DXC로 이제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DXC,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DXC는 지금 위쪽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역전파에서 이제 두 물줄기가 지금 이렇게 그 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합류를 할 때는 요걸 두 개를 이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물줄기가 이제 기존의 DXC고 여기다가 이제 그 더해줘서 이제 새로운 DXC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요 마이너스 노드를 이제 보내야 될 거예요. 이제 더해주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두 물줄기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두 배, 여기 두 배 있죠. 2 하고 나눠주기를 셀프 닷 배치 사이즈, 요게 이제 n분의 1이죠. 그리고 D 베리언스가 이제 D 시그마 제곱이고, 그리고 셀프 닷 xc가 요거죠. xc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게 이제 DXC가 되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노드로 이제 그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쪽은 이제 그대로 가고, 밑에 쪽은 이제 그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래서 D뮤가 이제 요건데, 그래서 이제 그 DXC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하는 건데, 지금 요 코드상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안 붙이고 대신 여기서 이제 빼줬어요.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다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뭐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고, 그래서 이제 D뮤는 이제 흘러들어 이제 그 DXC, 그러니까 두 개 물줄기가 합쳐진 요거죠.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또 넘파이썸 엑시스 제로가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 리피트 노드가 이제 그 숨겨져 있죠. 그 행렬에서 지금 벡터를 이제 빼는 거니까. 그래서 넘파이썸 엑시스 제로, 그러니까 리피트 노드의 이제 역전파인 이제 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DXC, 그러니까 기존의 DXC는 지금 요거예요. 기존의 DXC는 요건데,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빼주라는 얘기죠. 요만큼을 이제 빼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D뮤, 이게 이제 D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D뮤랑 이제 똑같은 건데, 사실은 여기 지금 민노드를 통과를 했는데, 이제 민노드를 통과를 하려면
민 노드라는 게 그 각 열들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로 나눠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전파를 할 때도 이제 미분을 리니어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 분의 1 이게 이제 곱해졌는데 이제 그 각 열을 더하라는 거는 사실은 그 썸노드를 이제 통과를 시키라는 얘기고, 썸노드의 역전파는 리피트예요. 그래서 여기 DXC는 행렬이고 D 뮤는 지금 뮤하고 쉐입이 동일해야 되니까 벡터인데, 이제 벡터를 빼주면,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으로 요 DXC 행렬의 각 행에다가 D 뮤를 이제 빼줘요. 그게 사실은 요 민이 본질적으로는 그 썸 노드에다가 n분의 1을 곱한 거라서 썸 노드의 역전파는 이제 그 리피트인데, 여기 아무것도 안 써줘도 사실은 이 리피트를 해주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죠. 그게 정확하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렇게 해줘서 이제 DXC를 구해서 이제 밑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요 역전파를 해서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예요. 스케일링, 감마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요거죠. 요거하고, 그리고 시프트 베타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요거죠. 요거 두 개를 이제 구해야지 이제 배치 노멀션 층에서 이제 파라메타가 이제 그 베타와 감마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이제 베타와 감마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더 효율적인 베타와 감마를 찾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의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 배치 노멀션 층에서 더 효율적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게 요거죠. DX. 밑으로 이제 미분을 또 흘려 보내야 또 밑에 층에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역전파를 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그 기출 문제를 갖다가 요 코드로 좀 검산을 이제 해볼게요. 여기 그 셀프다 D 감마, 셀프다 D 베타죠. 요 문제였죠. 흘러 들어온 미분이 요거죠. 보니까 1 마실 4 마실 1 마실 4 1 마실 4 마실 1 마실 4 1 마실 4 인스턴스 이름이 이제 요르다였어요. 요르다 하고 메서드 백워드 하고 디아웃을 넣으면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지금 나오는 거는 이 코드상에서 이제 그 리턴을 하는 게 요 dx였죠. 그러니까 밑에 층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손으로 계산하려면 엄청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릴 거고, 요 기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는 차마 이제 dx를 구하라고는 못하고 요 d 베타 분의 dl, d 감마 분의 이제 dl을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손으로 그 계산을 해봤죠. 그러면 여기 이게 그 셀프다 d 베타니까 이제 셀프 자리에 인스턴스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베타. 그러면 1 마이너스 1 4가 나왔어요. 그리고 d 감마 하면 0, 0, 6 루트, 이게 6 루트인지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게 검산을 이제 해봤어요. 여태까지 배치 노멀리션층의 순전파와 역전파를 봤어요. 이 배치 노멀리션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그 학습이 뭐 더 빨리 되고, 그리고 이 자비 초기값과 허 초기값은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중치의 분포를 아주 정교하게 잡아가지고 이후에 이제 학습이 이제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건데, 이에 반해서 이 배치 노멀리션층은 이 초기값을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학습이 진행돼 가면서 이 배치 노멀리션층에서 그 데이터들의 이제 그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더 효율적으로 재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초기값에 이제 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 그래프가 이 배치 노멀리션층을 이제 끼워 넣은 심층 신경망하고 끼워 넣지 않은 이제 심층 신경망하고
이제 그 초기 값의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에큐러시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그 그래프가 이제 배치 노멀션층을 끼워 넣은 신경망의 에큐러시고, 그리고 이 주황색 점선이 이 배치 노멀션층을 이제 끼워 넣지 않은 심층 신경망의 이제 에큐러시예요. 요 위에 있는 게 이 그 초기 값의 이제 표준 편차예요. 요거는 이제 그 표준 편차가 이제 1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주황색 점선을 보시면 10%죠. MS 데이터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찍는 거예요. 학습이 진행돼 가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학습이 뭐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이제 배치 노멀선층을 이제 끼워 넣은 걸 보면, 뭐, 이렇게 학습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대략, 40% 정도는 나와요. 이제, 다른 이제 표준 편차들을 이제 보시면, 이게 배치 노멀선층을 이제 끼워 넣지 않으면, 이 초기 값의 표준 편차에 굉장히 이제 의존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그러니까 배치 노멀선층을 이제 끼워 넣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학습이 잘 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고, 그리고 좀 그거보다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이제 요거고, 나머지는 요것도 한 대략 30%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10% 정도니까 학습이 뭐 아예 안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심층 신경망에 이제 배치 노멀선층을 이제 끼워 넣으면 요 파란색을 보시면 다 학습이 잘 됐죠. 학습이 다 잘 됐어요. 학습이 다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지는 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학습이 뭐 아예 안 된 경우는 그 예에서는 이제 없죠. 그래서 이 배치 노멀선층을 이제 끼워 넣으면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가중치의 그 분포, 그 초기 값에 이제 덜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 배치 노멀선층에서 또 덤으로 오는 게 이 오버피팅도 이제 억제를 이제 해줘요. 그래서 배치 노멀선층은 1타 3피죠. 이렇게 그 장점이 이제 무려 3가지나 있어요. 이 오른쪽 우리가 그 배치 노멀선층을 이제 끼워 넣은 심층 신경망하고 끼워 넣지 않은 심층 신경망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잡아서 이제 에큐러시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그 코드를 이제 볼게요. 이거예요. 그 배치 그 노말이죠. 테스트 닷 파이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16개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용 데이터를 이제 다 쓰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했어요. 땡땡 1000.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1000개만 이제 잘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겠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맥스 에폭은 20번, 그러니까 20 에폭 동안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킬 거고, 배치 사이즈는 100, 러닝 레이트 0.01, 그리고 이 언더바 트레인, 요게 이제 훈련을 이제 시켜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걸 이렇게 그 함수를 이제 따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인수를 보시면은 이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그 가중치의 이제 분포의 이제 그 표준 편차,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게 이제 요 인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부 이제 16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숫자예요. 16개를 이제 나중에 여기다 이제 그 반복문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대입을 해 나갈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너무 작게 나왔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키워 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이제 훈련시키는 이제 함수, 이제 인수는 그 가중치의 이제 초기 값이 이제 표준 편차였어요. 우리가 16개를 여기다 차례차례 넣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반복문으로 이제 돌릴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배치 노멀선층이 이제 들어간 심층 신경망하고 안 들어간 그 심층 신경망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이제 2개를 만들어요. 이게 네트워크 앞에 보시면 그 그림 사이즈가 예쁘게 나왔네요. 네트워크 앞에 보시면 이렇게 BN이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는데, BN은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의 이제 이니셜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그 층이 들어간 인스턴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란색 라인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층이 이제 안 들어간 거, 그러니까 주황색 점선에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요 클래스를 이제 불러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러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시간까지는
요 그 멀티 레이어 넷 요걸 이제 불러서 썼는데 이게 익스텐드니까 이제 요걸 이제 확장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한 거는 이제 그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초기 값을 쓸 거냐, 허 초기 값을 쓸 거냐, 아니면 수동으로 이제 숫자를 이제 집어넣어서 할 거냐. 우리는 이제 숫자를 이제 수동으로 이제 16개를 이제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 람다, 요거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이해를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익스텐드 이걸 더 이제 확장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use drop out, drop out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use 배치 놈, 이건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배치 정규와 사용 여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use 배치 놈을 이제 true로 해놓으면 배치 노멀레이션 층을 이제 끼워 넣는 거고, 이제 false를 이제 꺼놓으면은 배치 노멀레이션 층을 이제 끼워 넣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 때 요 이제 클래스를 이제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닉층이 전부 이제 5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엠스 데이터니까 이제 입력은 784고 어프 사이즈는 뭐 10으로 고정이죠. 10이에요. 그래서 요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는 구성이 784, 100, 100, 100, 100, 100, 10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요거는 뭐 자비 초기 값이나 이제 허초기 값을 안 쓰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숫자들을 이제 쓸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 차례차례 넣으면서 이제 반복문으로 이제 실행을 이제 시킬 거고, 그리고 유즈 배치 놈, 요건 이제 true를 켜놔야겠죠. 여기 빈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층을 끼워 넣은 심층 신경망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위에 거랑 이제 다 똑같은데, 이제 차이점은 요 유즈 배치 놈이 없죠.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값이 이제 false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이제 그 배치 노멀레이션 층을 이제 끼워 넣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즈 배치 놈, 요거 이제 뭐 특별히 언급을 안 하면 이제 디폴트 값으로 배치 노멀레이션 층을 이제 끼워 넣지 않겠다. 않는 이제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가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SGD 이제 클래스 이게 불러왔죠. SGD 이제 클래스 이제 불러와가지고 요 러닝 레이트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인스턴스 이름은 이제 옵티마이저예요. 그리고 트레인 ACC 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용 데이터의 이제 정확도인데, 이제 공 리스트니까 역시 이제 나중에 이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 정확도를 여기다 이제 계속 이제 추가를 해 나가겠죠. 근데 밑에 보면 여기 비엔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노멀레이션의 이제 이니셜.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네트워크, 그러니까 배치 노멀레이션 층을 끼워 넣지 않은 그 심층 신경망을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가면서 이제 정확도를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할 거고, 요거는 배치 노멀레이션 층을 이제 끼워 넣은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를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가면서 정확도를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반복문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설마 이제 이만큼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반복문에서 이제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면 그 밑에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탈출을 하는 거예요. 언제 탈출을 하냐면, 그 에퍼 카운트가 이제 맥스 에퍼를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에퍼 카운트가 지금 0이잖아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0인데, 이제 학습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에퍼기 끝날 때마다 이제 그 에퍼 카운트가 이제 일씩 추가가 돼요. 그래서 맥스 에퍼, 우리가 지금 20 에퍼 훈련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0에 도달하게 되면 브레이크 탈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이제 동일하죠.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할 거라서 요 배치 사이즈 100, 이제 그 훈련용 데이터 라벨에서 100개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그 샘플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이게 반복문이 나오는데, 뭐 반복문이라 봤자 그냥 딸랑 2개예요. 2개 취하는 건데, 이게 언더바 네트워크가 이제 요걸 취하거나, 그러니까 이 배치 노멀레이션 층이 이제 들어간 그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를 취하고, 그 다음에는 배치 노멀레이션 층이 들어가지 않은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를 취하겠죠. 처음에 요게 이제 요걸 취한다고 해보죠. 배치 노멀레이션 층이 이제 들어간 이제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에서 이제 메서드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메소드가 이제 그레디언트 이렇게 있으면 뭐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겠죠.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려면 손실함수가 정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 데이터와 이제 라벨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했으면 이제 그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이 옵티마이저는 요 SDD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였어요. 그러면
요 언더바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걸 취하죠. 배치 노멀션 그 층이 들어간 인스턴스의 이제 닷 페라메타스, 이러면 그 페라메타겠죠. 지금 여기는 페라메타가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배치 노멀션 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타와 감마도 역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구한 이제 그레디언트, 그래서 요 네트워크 그레디언트 이제 요거 하려고 우리가 앞에서 그 복잡한 그 배치 노멀션 층에 이제 역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타와 감마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야지 여기서 이제 그 베타와 감마를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분포를 갖다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학습이 더 잘 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더바 네트워크가 요 네트워크를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배치 노멀션 층 이제 안 들어간 경우도 역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이제 구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페라메타, 여기는 이제 그 베타하고 감마가 없겠죠. 배치 노멀션 층이 이제 그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만 있을 거예요. 요 그레디언트로 또 그 업데이트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i%, 그러니까 나눈 나머지죠. 이터레이션 퍼 에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0이 될 때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터레이션 퍼 에퍼의 정수배, 그러니까 에퍼 때마다 그 에퍼 끝날 때마다 요 그 트레인 ACC, 우리가 이제 그 공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배치 노멀션 층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 메서드가 애큐러시면 뭐 정확도를 측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역시 데이터하고 라벨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구한 배치 노멀션 층이 안 들어간 그 심층 신경망의 그 정확도를 요 트레인 ACC 리스트 위에 이제 그 공 리스트 만들어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펜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치 노멀션 층이 이제 들어간 그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에서도 이제 똑같이 그 정확도를 구해가지고 위에 그 배치 노멀라이션 트레인 ACC 리스트 여기다가 어펜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출력해 주기를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에퍽 땡땡 하고서는 그 바하고 요 그 트레인 ACC 하고, 그러니까 그 배치 노멀션층이 이제 안 들어간 그 심층 신경망의 정확도를 이제 왼쪽에 넣어주고, 배치 노멀션층이 이제 그 들어간 심층 신경망의 그 정확도를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출력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이터레이션 퍼 에퍽이 이제 배수가 될 때마다 이제 그 에퍽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에퍽 카운트를 하나씩 추가를 하고, 그게 이제 맥스 에퍽, 그러니까 20번 이제 넘어가게 되면 브레이크 탈출을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반복문이 이제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 그 언더바 트레인 함수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인수를 그 웨이트의 이제 그 초기 값에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배치 노멀션층이 이제 들어간 그 심층 신경망의 정확도 리스트하고 안 들어간 심층 신경망의 정확도 리스트를 이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게 이렇게 그 학습을 이제 16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이제 이 웨이트 스케일 리스트, 그러니까 웨이트를 지금 이렇게 16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제 지금 로그 스페이스라는 게 나오죠. 보시면 먼저 그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거 볼게요. 리니어 스페이스 하고 0 하고 -4 하고 뭐 16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냐면 이 그 0이 이제 출발점이에요. 요거죠. 0이 이제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제 -4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4가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고, 요거를 이제 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스페이스는 등분을 해가지고 전부 이제 16개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에 요거를 이제 해주면 뭐 요거는 이거죠. 10에 그 0승을 하고, 그리고 뭐 10에 이제 뭐 마이너스 0.266승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10의 그 지수 자리에다 요걸 이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해주는 게 요 로그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이게 지금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웨이트를 이제 그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등분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등분을 한 다음에 이제 그 10의 이제 지수승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웨이트를 이제 16개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그 넘파이 어레인지 맥스 에퍼기니까 우리가 에퍼기 이제 끝날 때마다 요 리스트에다 이제 그 에큐러시를 이제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그리라는 얘기죠. 이제 16개의 그 초기값에 대해서, 초기값의 이제 그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문을 이제 선택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이렇게 학습을 시켜 나가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구분하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거죠. 그 16개, 전체 16개 이제 그 i 더하기 1, 이제 0부터 나가니까 이제 더하기 1을 하고 문자열을 바꿔준 다음에 덧셈, 이렇게 이어 붙였어요. 요 등호 이렇게 하는 게 양사이드에 있는 그 기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언더바 트레인, 그러니까 요거죠. 요 함수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이제 인수가 이제 웨이트가 이제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뭐냐면 그 웨이트 스케일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잡은 거죠. 뭐냐면 요거예요. 요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더바 트레인에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학습이 이제 그 되고 나서 이제 요 그 배치 노멀층이 이제 들어간 심층 신경망의 이제 정확도 리스트하고 안 들어간 심층 신경망의 이제 정확도 리스트가 이제 리턴이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그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림을 이제 몰아서 그려야 되니까 PLT 서브 플랫하고 이제 4x 4죠. 4x 4고, 그리고 타이틀은 W 땡땡, W 땡땡하고 그 W 방금 전에 요 반복문에서 잡은 요 웨이트의 그 표준 편차, 요것들이 이제 W 땡땡하고 이제 오른쪽에 타이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if i가 이제 15면, 그러니까 이게 0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일 경우에는 지금 그 이렇게 그 라벨을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표시를 이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라벨을 이제 표시를 이제 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두 개를 그려야 되겠죠. PLT 플랫하고 이제 그 배치 노멀션층이 들어간 심층 신경망에서 나온 정확도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게 이제 파란색이고, 그리고 배치 노멀션층이 이제 들어가지 않은 심층 신경망의 이제 정확도 리스트, 그게 이제 주황색 이제 점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대시로. 그리고 좀 더 이제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 i 그 퍼센트 4하면 이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4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0이면 0은 이제 폴스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눈 나머지 0. 그러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폴스가 돼가지고 y틱을 이제 없애라라는 게 이제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y틱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눈 나머지가 이제 1이다 이러면 이제 true니까 요게 이제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y틱을 이제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2나 3이면 어떻게 하느냐? if 0 하고 print hello world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어요. 왜냐면 0이 폴스이기 때문에 이 다음 게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이면 이게 true를 이해를 하니까 이제 실행이 됐는데 2면 어떻게 되냐? 2도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true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3도 마찬가지로 true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4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0일 때, 그때는 이제 폴스에서 여기 실행이 안 되는데 이제 1이나 2나 3일 때는 이제 true가 돼서 여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ue가 될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요때죠. 요때는 이제 y틱을 다 없애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맨 왼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accuracy를 이제 그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왼쪽에다 이렇게 그 붙여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i가 이제 12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12보다 이제 작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요 경우죠. 요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x틱을 다 없애라. 지금 다 없앴잖아요. 여기는 x틱이 살아 있는 거는 요 맨 밑에 줄만 있죠. 이건 이제 모양 예쁘게 하는 거예요. 레진드 범리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다 이제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오른쪽에 그 그림이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코드가 간단한 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 배치 노멀 그레디언트 체크 다파이라고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이 역전파로 이제 그 구현을 한 다음에 이 그 수치 미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전파라는 게 계산이 굉장히 빠른데 그게 그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칫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치 미분은 이 그 컴퓨터가 이제 계산 비용이 커서 오래 걸리긴 하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단순해서 이제 그 실수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역전파를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코드로 구현을 했을 때 실수를 이제 안 했나 이제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치 노멀레이션 층도 그 역전파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실수를 이제 그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수치 미분 계산이 워낙 그 비용이 커가지고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를 이렇게 땡땡 1 그러니까 그냥 그 한 개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면 그래도 시간이 지금 만만치 않죠. 땡땡 1이니까 지금 데이터를 지금 맨 앞에 있는 것만 쓰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그레디언트와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게 역전파로 이제 구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그 배치 노멀 세칭의 역전파를 수학적으로 일일이 다 따져봤잖아요. 그걸 코드로 구현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수치 미분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지만 계산 비용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개를 뺀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앱솔루트, 그러니까 그 절대값이에요. 각각을 다 절대값을 취해서 그거를 이제 평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의 차이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그레디언트에는 웨이트와 편향뿐만이 아니라 이 베타와 감마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와 감마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역전파로 일일이 따져 봐서 이제 구한 게 이제 요거고, 단순하게 이제 수치 미분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게 요건데, 이제 차이를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적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개가 나왔는데 지금 그 생각하는 지금 심층신경망이 은익층이 두 개예요. 그래서 784, 100, 110으로 가니까 784에서 이제 100으로 갈 때 이제 그 아파인 변화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W1, B1인데 그 뭐 수직 미분으로 구한 거나 이제 역전파로 구한 거나 뭐 그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 노멀레이션 층을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마 1과 이제 베타 1이 있을 텐데 역시 이제 그 수치 미분으로 구한 거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열심히 수학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코드로 일일이 다 구현한 거랑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치 미분을 할 때는 계산 비용이 커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역전파로 해서 하면 시간이 뭐 엄청나게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에서 이제 100으로 갈 때 이제 또 그 아파인 변환 할 때 이제 W2, B2가 있을 거고, 또 그 이제 그 은익층 들어가기 직전에 또 배치 노멀레이션 층이 있을 테니까 그게 감마2, 베타2가 있을 거고, 차이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100에서 이제 그 10으로 갈 때 이제 아파인 변환 할 때 이제 W3, B3 해가지고 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배치 노멀레이션을 내용을 이제 봤어요. 내용이 어렵죠. 그 배치 노멀레이션이 아마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에 나온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이브 서버에 올라온 게 그 2015년이니까 그 어렵더라도 그냥 그 5년밖에 안 된 그 결과를 내가 공부를 한다는 뭐 그런 자부심을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